50년의 감옥이 무너졌다. 돈의 거대한 이동, 거시경제의 판이 뒤집힌 날. 1980년부터 2025년까지 무려 반세기 동안 은 가격을 짓누르던 거대한 천장이 드디어 박살났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이 50년 박스권이라 부르던 $50라는 통곡의 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은 가격이 $60를 돌파하며 신고가를 기록한 이 사건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이것은 50년간 억눌려 왔던 스프링이 튀어오르는 구조적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돈 버는 경제학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도관이 사라졌다. 은을 가두고 있던 가장 강력한 교도관은 고금리와 강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하면서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자가 내려가면 이자를 주지 않는 실물 자산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달러 약세 흐름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 표시 자산인 은값은 자동으로 오르는 시소게임이 시작됩니다. 더 심각한 건 실질 금리 마이너스 시대의 도래입니다. 은행 이자보다 물가가 더 올라 예금 통장에 돈을 두면 앉아서 손해를 보는 상황이 닥치자 자금은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의 엑소더스,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스마트 머니들은 이미 주식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S&P 500은 이제 너무 비싸다는 고점 인식이 확산되면서 거품 낀 종이 자산 대신 묵직한 실물 자산으로 거대한 자금 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배경에는 법정 화폐에 대한 불신과 미국 국가 부채 위기가 깔려 있습니다. 미국이 빚을 갚기 위해 달러를 무한대로 찍어내자 시장은 종이 돈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은이 단순 상품이 아니라 진짜 돈으로서의 성격을 회복하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형님 격인 금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이고 브릭스 통화 진영도 달러 대신 금과 은 기반 통화를 준비하며 실물 자산의 가치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차트가 예고한 폭발, 이 거대한 에너지는 차트상의 교과서적인 패턴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컵 앤 핸들 패턴의 완성입니다. 찻잔 모양으로 에너지를 꾹꾹 눌러 담았다가 폭발하는 이 패턴은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상승 시그널 중 하나입니다. 더 매력적인 건 가격 메리트입니다. 금값이 천장을 뚫고 날아갈 때 은은 덜 올랐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상대적 저평가 상태이며 금값과 은값의 격차를 좁히는 금은비 축소 과정에서 은이 금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낙관론의 함정, 하지만 모든 시나리오에는 가정이 존재합니다. 이 상승론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가 유효할 때 힘을 받습니다. 만약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모든 자산 가치가 쪼그라드는 강력한 디플레이션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은이 가진 귀금속으로서의 가치보다 산업재로서의 가치 하락이 더 부각되며 가격이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50년 만에 감옥을 탈출한 야수가 자유를 누릴지 아니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지는 전적으로 거시경제의 날씨에 달려 있습니다. 창고가 비어간다. 더 이상 꺼냈을 은이 없다. 창고지기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은 시장은 현재 역사상 유례없는 6년 연속 공급 부족 사태입니다. 단순히 한 해의 흉작이 아닙니다. 6년 내내 캐내는 것보다 쓰는 양이 훨씬 많았습니다. 런던과 뉴욕의 창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재고 고갈은 단순 통계가 아닙니다. 물량이 없으니 기다리라는 통보. 이것이 은 시장의 현주소입니다. 광산에서 더 캐내면 되지 않나? 불행히도 그게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 주요 은 광산의 생산량은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옵니다. 광산 생산량 정체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건 땅속 사정입니다. 예전에는 은이 쏠쏠하게 나왔지만 이제는 파도 흙만 나옵니다. 광석 등급 저하 현상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깊이 더 비싸게 파들어가야만 합니다. 여기에 환경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섰습니다. 탄소 중립과 환경 보호를 위한 ESG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 광산 개발 허가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공급의 비탄력성, 이것이 은 가격을 밀어 올리는 강력한 땔감입니다. 은을 잡아먹는 괴물들, 공급이 말라가는 동안 수요 쪽에서는 은을 미친 듯이 먹어치우는 괴물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대장격은 바로 태양광입니다. 전 세계가 넷제로를 외치며 패널을 깔고 있습니다. 이 패널이 전기를 만들려면 은으로 된 전극이 필수입니다. 태양광 패널 수요 폭증은 은 시장의 판도를 바꾸었습니다. 차세대 패널은 기존보다 은을 1.5배나 더 먹습니다. 은은 이제 귀금속이 아니라 그린 에너지의 혈액입니다. 도로 위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확산은 은 수요의 또 다른 블랙홀입니다. 전기차 한 대에는 내연기관차보다 2배에서 3배 많은 은이 들어갑니다. 배터리 연결 단자부터 센서까지 전기가 흐르는 곳에 은이 필요합니다. 인류의 미래라 불리는 AI와 반도체 수요 역시 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5G 통신 장비 인프라 구축과 의료용 수요까지 합세했습니다. 지금 은은 단순한 원자재가 아닌 전략 자원화 품목이 되었습니다. 제조 강국들은 은을 헐값이 아닌 곳간에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은, 금과 은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금은 녹여서 다시 시장에 나옵니다. 즉, 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은 다릅니다. 태양광 패널에 소량씩 들어간 은은 수명이 다하면 쓰레기 매립지로 갑니다. 회수하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입니다. 재활용의 한계는 치명적입니다. 매년 생산되는 은의 절반 이상이 산업용으로 영원히 사라집니다. 소멸하는 자산, 이것이 은의 희소성을 금보다 높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 흐름은 탄소 중립 정책과 맞물려 메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산업재해 역습, 은은 무조건 간다 확신이 듭니다. 하지만 악재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만약 글로벌 경제가 박살나서 공장이 멈춘다면 그때는 공급 부족이고 뭐고 수요 자체가 증발해버립니다. 은 가격은 폭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산업 수요가 탄탄하다는 건 실물 경기의 목줄이 잡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광기의 서막, 나만 벼락거지 될라. 옆자리 김대리가 웃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은값 최고치를 보도합니다. 바로 이때가 시장의 이성이 마비되는 순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대중의 뒤늦은 참여 단계라고 부릅니다. 스마트 머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뛰어듭니다. 이번에는 놓칠 수 없다며 소외 공포에 휩싸입니다. 유튜브와 SNS를 통해 정보가 빛의 속도로 퍼지는 환경은 이 광기를 가속화합니다. 이때 차트는 논리를 거부합니다. 보조지표들이 과매수라고 아우성쳐도 가격은 보란듯이 더 오릅니다. 기술적 지표 과열 무시, 일명 오버슈트 현상입니다.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찢고 나가는 볼린저 밴드 확장 모습은 브레이크 고장, 난 스포츠카처럼 위태롭지만 매혹적입니다. 쥐어짜는 고통 쇼스퀴즈. 가격이 오를수록 피를 토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락에 베팅했던 공매도 세력입니다. 이들은 파산을 면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은을 삽니다. 이를 쇼스퀴즈라고 합니다. 매수세에 청산 매수세까지 겹치니 가격은 수직으로 폭등합니다. 시장의 열기는 실물로도 번집니다. 재고가 없어 실보발을 살 수 없는 실물, 품귀 현상, 웃돈을 얹어줘야만 합니다.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격 조작 세력을 응징하자며 밈 주식화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광풍을 뒷받침하는 건 아시아의 거인들입니다. 중국인들이 사재기에 나섰고 인도에서도 결혼 시즌 수요가 겹치며 바닥을 탄탄하게 지지합니다. 악마의 흔들기 지글의 공포. 하지만 축배를 들기엔 이릅니다. 고수들은 지금 가장 두려워합니다. 바로 지글이라 불리는 가짜 하락 때문입니다. 대규모 조정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은은 야수입니다. 얌전히 오르지 않습니다. 잘 오르다가도 아무 이유 없이 10%에서 30%를 꽂아버립니다. 모멘텀 구조 변화가
상승을 가리키고 있더라도 레버리지를 쓴 비투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 차트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과거의 학습 효과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1980년과 2011년 폭등장에서도 수많은 개미가 털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상승장은 끝났다며 절망할 때까지 흔듭니다. 그리고 다 털리고 나면 다시 신고가를 향해 날아갑니다. 과거 구리와 납의 선례를 봐도 과정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토가 나오는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지금 계좌의 수익률이 내일 아침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과 투기 자금, 이 롤러코스터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건 ETF 자금의 성격입니다. 단타 목적의 한머니들이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소되지 않은 의문, 바로 거대 은행들의 그림자입니다. JP모건 등 조작 종료설이 돌지만 월가의 포식자들이 순순히 물러났을 거라 믿는 건 순진합니다. 언제 다시 하락 포지션을 구축해 찬물을 끼얹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은시장은 돈 복사기가 아닙니다. 멘탈이 약한 투자자에게는 영혼까지 털어가는 도박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레버리지의 마법 광산주. 자, 이제 실전입니다. 은값이 오를 것 같다고 판단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고수들은 광산을 바라봅니다. 왜 실물 대신 주식을 살까요? 바로 폭발력 때문입니다. 현재 은광산 기업들의 주가는 처참할 정도로 쌉니다. 광산주 역사적 저평가라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투자자들은 기회를 봅니다. 키 맞추기가 시작되면 광산주는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이익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은값이 20%만 올라도 광산 회사의 마진은 100% 폭증합니다. 기업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마법 같은 구조입니다. 고래들이 움직인다. 개미들만 바쁜 게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고 있습니다. 기관의 포트폴리오 조정 움직임. 연기금이 은 관련 주식을 담기 시작했다는 건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기에 세상이 위험해졌습니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투자자들을 방공호로 이끕니다. 불안할수록 빛나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투자 환경도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소수점 단위 투자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투자 접근성 확대 덕분에 누구나 커피 한 잔 값으로 거대한 흐름에 발을 담급니다. 새로운 돈의 시대. 우리는 지금 단순히 은값이 오르는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잊혀졌던 진짜 돈으로서의 은이 부활하는 현장일 수 있습니다. 은의 화폐적 성격 회복. 실질 금리 마이너스 시대에 가치를 보존해주는 실물 자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50년의 침묵을 깨는 50가지 팩트들은 하나같이 이번엔 다르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긍정론자들은 대폭등의 초입이라며 인생 역전의 기회를 봅니다. 반면 신중론자들은 모든 급등은 급락으로 끝났다며 과거의 학습 효과를 경고합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은시장은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옵니다. 이 파도에 올라타 서핑을 즐길지 안전한 무트로 피신할지 감옥문은 열렸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돈 버는 경제학 동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